김태현의 정치쇼 판관 조청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를 빠르게 풀어봅니다. 작두를 대령하라. 정치쇼의 판관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요새 작두를 대령할 곳이 많습니까? 아이고, 이빨 다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작두가 좀 날이 무뎌지셨군요. 아니 하도 썰다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다고. 아 하도 쓰다 보니까 썰다 보니까. 오늘 어떨지 보죠. 일단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에서 열렸어요. 다행히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그냥 탄핵 반대 찬성 각자의 주장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평화적으로 끝났는데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광주에서까지 열렸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방 직후에 예. 신탁 통치 찬성 반대, 찬탁 반탁. 예. 지금은 찬탄 반탄.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서 좀 걱정스러워요. 예,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광복 직후에도 예. 지금도 점점 더 갈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양쪽에 내가 목소리가 더 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 나는 세과시만 자꾸 하다 보면은 이러면 통합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원래 국민 통합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정당들 하는 거 보면 통합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의원님 보시기엔 지금보다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그 이유가 더 걱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선 지금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신뢰한다 50대 초반, 불신한다 40대 초반. 이 헌재 불신이 40대까지 올라갔다? 예. 이건 뭐 대단한 거고요. 특히 그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예. 불신한다가 지금 2월 달에 84, 5%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거진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2월 11일에서 13일 사이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 탄핵이 인용될 거다가 예. 59, 기각될 거다가 32예요. 예. 그러면 탄핵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84, 5%가 뭐 헌재는 절대 못 믿겠다고 그러고 국민 전체적으로 30% 이상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은 승복을 안 하겠다는 지금 태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심제 아닙니까? 달리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사법부가 뭐 국회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정부만큼 뭐 힘이 있습니까? 예. 뭐로 먹고 삽니까? 판결이요. 판결의 공정성으로 국민의 신뢰로 먹고 살죠. 국민의 신뢰. 예. 그런데 그 기반이 지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니 그 헌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헌재가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좀 흔들어서 그런 거니까 대통령 측이나 출탁 동기 양쪽 다죠. 그런데 저는 헌재에 대해서 헌재뿐만 아니고 예. 뭐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은 할지언정 비난을 하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사법부가 없어지면은 법치주의는 형해화되고 예. 상권 분립도 안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탄핵 절차를 보면서 예. 좀 더 세련되게 하지. 왜 이렇게 서두르지? 그리고 왜 그 재판관이 자기 그 감정을 이렇게 표출을 하지?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뭐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예. 뭐 법적 근거가 뭡니까? 뭐 이렇게 따지니까 뭐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정해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혼자 숙이러 가지고 나가고 그런 거 보고 저럴 필요는 없는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마은혁 예. 재판관 후보 예. 임명 안 한 거, 임명 보류에 대해 가지고 권한쟁의하고 선거날 아침에 헌법 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선고 2시간 놔두고 예. 변론 제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뭐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관할하고 맞아요. 당사자 적격 아닙니까? 예. 당사자 적격 문제잖아요. 예. 이건 형식적인 거니까 직권조사상이 그거를 제대로 안 따지고 있다가 그냥 빨리 마은혁
이거 결론 내야 된다. 여기만 몰두하고 있다. 이거 놓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과연 이게 공정하냐? 아니 적어도 재판에 관해서는 도가 텄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일 건데 그렇죠. 이거 왜 이런 실수를 하냐? 예. 더군다나 또 하나 더 2차 변론 때 예. 마은혁 2차 변론 때 국회 쪽에서 이거 저 뭐 본회의 다시 열어가지고 뭐 예. 흠결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걸립니까? 2주 걸립니다. 아니 당사자 적격 없으면 뭡니까? 각하죠. 예. 각하를 안 하고 이걸 보완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아니 그러면 지금 개헌 국무회의가 예. 없었다 있었더라도 부적법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절차 거치고 예. 제대로 하면 이게 보완이 되는 건가요? 아니 왜 이러죠? 왜 그래요? 그러면 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헌재가? 난 그걸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생각은 있으신 것 아니 같은데. 그럼요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은 예. 사법기관 불신에 제가 도움이 오히려 기여하는 꼴이 되니까 예. 그 틈을 이제 각 정당들이 지금 파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그걸 그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 흔든다. 측은 이거 혹은 여당 쪽은 예. 그때마다 흔들고 있고 예. 야당은 또 대통령 쪽의 그 행태에 대해서 계속 흔들고 있고 예. 그걸 또 장애로 몰고 나오고 유튜브가 가세하고 아하. 하니까 이게 쫙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홍해바다처럼.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의 심리는 거의 끝났어요. 거의 한 2번 남았는데 오늘 일단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신문기를 연기해 줄지 안 해줄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이 갈등을 좀 줄이려면 헌재가. 어쨌거나 지금 2번 남았는데 예. 최대한 이 지금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건 뭡니까? 최소한 피고인의 방어권, 피신청인의 방어권을 방어권을 보장한다. 보장한다는 거죠. 예. 그 근저에는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인두비어 프로레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예. 그걸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너 90분, 너 90분, 예. 뭐 너 45분, 45분 예. 딱 기계적인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이게 예. 쌍방 무기 대등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한쪽은 탄핵을 당하고 있는 쪽이고 한쪽은 탄핵을 한 쪽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방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 당한 쪽이죠. 당한 쪽이 최대한 얘기할 수 있을 그 주장할 수 있을 그런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저 한 1분 5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만 제가 좀 안 됩니다. 대리인한테 하십시오. 이거는 좀 너무 과하죠. 거기서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장면에서 예. 헌재 불신의 그 빌미를 자꾸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자제했으면 예. 좋겠다. 앞서 조응천 전 의원이 언급하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관련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요. 전화조사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유 뭐 그렇게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제 국회 민주당 측에서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국회 이제 일부 단전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했어요. 일단 계엄군이 들어가서 단전까지 한 건까지는 팩트인데 그 의도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국회 통제 임무라는 것이고 민주당 국회 소추위원단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은 이게 비상겸 해제 의결 이거를 막으려고 한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 영상이 탄핵 심판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TPO를 다 봐야 되겠죠. 그 언제 그걸 내렸는지. 비상겸 의결 이게 딱 10분 전 한 중반입니다.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뭐 갑자기 암흑천지가 됐는데 예. 그 대통령 측이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국회 통제 임무라고요. 그 그 통제 임무로 단전을 하는 거다. 새까맣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게 되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국회 해제 의결 직후랍니다. 직후에 직후. 단전. 예. 직후면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네. 예. 근데 어쨌든 질서 유지하려고 그걸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대통령실 얘기는 통제 임무니까 질서 유지겠죠. 예. 그러면 새까매지면 질서가 유지가 됩니까? 오. 왜 예. LA 폭동 무슨 폭동 전부 다 한밤중에 일어나잖아요. 예. 예.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실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홍장원 전 차장은 이제 두 번째 신분이고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왜 증인 신청한 거로 보세요? 아마 소수 여당이고 절대 다수 야당인데 예. 상호관용 제도적 자제 이런 건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다수결이 최고다. 예, 속된 말로 쪽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래도 야당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예. 그래 기본적인 건 행정부가 해라. 다만 이런 거는 안 되지. 예를 들어 탄핵할 거에 있으면은 해임 건의 정도 하고 또 예산도 완전 뭐 단독 통과시킬 게 아니고 조금 삭감하고 또 자기들 필요한 거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29번인가 뭐 탄핵 발의가 뭐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기각 결론 날 때까지는 예. 직무 정지 상태고 수많은 그 국무위원이나 혹은 그 고위 관료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 없지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 뭐 계속 알겠습니다. 특검 뽑고 그러니까 예. 일 못하게 만들었다. 아, 그걸 좀 소명하기 위해서 그랬다. 네. 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헌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계엄 이후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라고 밝혔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비상계엄 전날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 비상계엄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뭐 얘기해봐야 제 예. 내피셜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 뭐 정황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야당 쪽에서는 자꾸 키우려고 할 것이고 예. 여당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것인데 예. 결국은 이게 뭐 수사기록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예. 뭐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하면서 정계 복귀를 시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뭐 저번에 대표에서 축출됐다고 그러나요? 예. 어쨌든 뭐 저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달 정도 예. 컴백하기는 조금 빠른 값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3월 초중순에 이제 탄핵 결정이 나면 예. 인용이 되면 예. 막바로 60일에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예. 그때 갑자기 웜업도 안 하고 뛰어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뭐 한 달 정도 예. 좀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었겠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몸풀기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헌정수호 대연대 요걸 언급했어요. 내란 극복을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요거 만약에 개혁신당도 비상계엄 반대 탄핵 찬성 요거는 민주당과 입장이 같잖아요. 개혁신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이 제안이 들어오면 동참하실 겁니까? 아니 뭐 진정성만 있다면 참 좋은 얘기죠. 예. 근데 그게 지금 곧 탄핵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예. 중도 확장을 꾀하려는 뭐 그런 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이 헌정수호 대연대를 하려면 우선 민주당 내부부터 연대가 돼야 되는데 예. 지난 총선 때 뭐 사실 압도적으로 의석이 많아서 그렇지 않았다면은 예. 그 친명형제, 비명행사, 비명학살 예. 이거는 묻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뭐 김건희, 윤석열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한 사람들은 예.
이건 뭐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론조사에 훅 나오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천농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있어서. 민주당이 당시에.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소상히 밝히고 사과를 할 게 있으면 하고 그리고 뭐 좀 껴앉아야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또 저 자기 대인배 연하는 거다라고 예. 아마 당내에서도 여길 거고요. 그리고 헌정수 대연대 진짜 좋죠. 그러면은 지금 이 87년 체제는 안 된다는 지금 공감대가 다 이루어져 있고 이재명 네. 대표 빼놓고는 일로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헌정수 대연대를 하려면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2017년입니까? 그때도 탄핵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은 탄핵 연대가 돼서 지금 87년 헌법도 좀 바꾸고 그리고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그때도 대한민국이 많이 분열이 돼 있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니까 예.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했는데 웬걸 그냥 완장차고 죽창 들고 계속 쑤셨지 않습니까? 예. 적폐청산. 예. 그때 이를 빠르게 갈면서 쫙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지금 이 분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보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 대표에 대한 기대는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이 대연대를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진정성을 보여야 되고 그거는 자기의 그동안에 대연대에 부합되지 않는 언행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예.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얘기했던 공천 과정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피해 보신 분들한테 사과. 그 사과를 받을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조응천. 아니, 저는 공천을 안 받았죠. 저는 1월 10일 날 나왔으니까 공천 과정 이전에 이전이. 저는 당신 대표에서 내려오고 예. 비대위를 설치하자. 아, 맞아요. 중도 예. 성향의 비대위를 설치하자. 내려와라. 의원님. 올해까지 안 내려오면은 예. 우리는 탈당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1월 2일쯤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1월 2일 날 피습이 돼 가지고 예. 부산에서 피습이 돼서 어쩔 수 없이 1월 10일 날 퇴원하고 난 다음에 탈당을 했던 거고요.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님한테 사과하면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나온 이유가 예. 이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로는 예. 도저히 대한민국의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를 해야 되고 예. 뭐 좀 더 얘기가 다릅니다. 결선 투표를 해야 되고 지역 정당을 해야 되고 해서 다당제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밖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지. 예. 거기서 내가 뭐 기분이 좋다고 나오고 있고 나쁘다고 안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거는 뭐 별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판관 조청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개혁신당 촉발특보단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